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 영어 인생 고비 때마다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 학습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사이트 트랜슬레이션, 문장구역 또는 시역이라고 하는데요. 직독직해를 빠르게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게 되면 뇌에 영어 단어와 어순이 통째로 저장이 되고 리스닝, 스피킹까지 비약적인 향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인풋의 질이 달라지니까 아웃풋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연습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서둘러서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팀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일관성은 놓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AI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순간은 바로 사람을 대체하는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의사결정을 뒷받침해주는 보조 시스템으로 다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이러한 역할 구분이 흐려지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가 어긋나게 되면서 서서히 혼란이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 첫 번째 문장에서 인테그레이트를 통합하다라고 하지 않고 도입하다라고 통역을 했어요. 인테그레이트를 사전적인 의미인 통합하다라고 그대로 통역을 했다면 의미가 잘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AI를 업무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용이 확 들어오지가 않죠. 단어를 통역할 때는 반드시 영영사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영을 보면 인테그레이트가 뭐 어찌어찌 하지만 컴바인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결합한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자까지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좀 더 들어가서 이미지화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인테그레이트는 컴바인, 그렇죠. 두 개의 무언가를 연결시키는 거구나. 이게 바로 인테그레이트예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새롭게 뭔가를 도입해서 기존 방식에 연결을 하는 것, 여기까지를 컴바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시스템처럼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고 정착시키는 것까지가 다 인테그레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하다 이렇게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던져주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한국어로 정확하게 적용시키다, 끌어들이다, 반영시키다, 도입하다, 녹여내다.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이 맥락적으로 조금 의미를 다르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통역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사전적인 단어로만 뭔가 집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통역을 해보면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AI를 업무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셔야 기술을 도입하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죠. 이번엔 거꾸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떠올려 볼게요. 녹여 넣었다, 적용시켰다, 반영하다. 영어로 다 다른 동사들이 떠오르시죠? 녹여 넣었다는 melt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조금 어색하죠? 그리고 적용한 거는 apply만 쓸 것 같죠? 그쵸? 그리고 반영했다는 것도 reflect만 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단어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녹여내고 적용하고 반영하다 이 모든 의미가 다 integrate로 연결됩니다. 이 integrate라는 동사가 훨씬 더 세련돼 보여서 비즈니스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글자로 단어를 인식하기보다는 이미지화로 하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자, 여기에서 it이 두 번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it을 그대로 그것은 이라고 통역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it이 무엇냐? 반드시 명사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이 문맥에서는 AI를 얘기하거든요. 통역하시게 되면 AI가 마법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AI가 팀에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 주어를 다시 명사화 시켜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들려요. 그것은 이라고 계속 하시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통역하실 때는 반드시 대명사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주어가 좀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뒤에 주어는 생략 가능하죠. 다음 문장에서 less as, more as가 나오는데요. 수식어구죠.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대충 해버리게 되면 정확도가 살짝 떨어집니다. A보다 B로 보는 게 가까워요 라고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뉘앙스 차이죠. 대체제, replacement로 보기보다는 조력자, decision support system으로 다뤄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대체제는 0%, 조력자를 100%로 보는 게 아니고 대체제인 면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조력자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더 부드럽게 들리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라고 하는 단정적인 표현으로는 나레이 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 100%를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정말 세련되게 쓸 수 있는 치트키 표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It's less about A and more about B. A도 중요하지만 진짜 본질은 B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꼭 활용하시길 바래요. 한국말에서 뭐뭐가 더 중요해요. 뭐뭐가 더 핵심이다 라고 하는 한국어가 떠오르시거나 통역을 하실 때 나오게 되면요. more important 라는 표현도 좋지만 less about something, more about something 이라는 표현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명사가 단수 또는 불가산일 경우에는 분위기나 상태 하나의 큰 개념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수형일 경우에는 여러 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말해요. 이거는 낮게 여러 개, 하나하나를 뜻하죠. 이 한 끗 차이가 통역의 퀄리티를 결정해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사이트를 해보면요. 그러나 AI 역할 구분이 불분명해지면 각자의 기대감이 엇갈리게 되고 서서히 혼란이 시작됩니다. 라고 했어요. expectations를 조금 더 볼게요. 이 expectation에 s가 붙어져서 복수형이라고 나오죠. 이 복수형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기대감, 구체적인 대상을 뜻해요. 그러니까 AI를 A라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AI를 조력자로 보는 그런 기대감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각의 기대감이 다 따로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대감을 하나하나씩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살려주지 않으면 통역할 때 어떤 기대감을 얘기하는지가 좀 떨어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역한 거를 보시면 각자의 기대감이라고 조금 더 구체성을 부여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 This is my responsibility. 이건 제 책임입니다. 이 responsibility가 불가산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He has many responsibilities at work. 여기에 s가 붙었죠? 좀 더 구체성을 부여해서 업무적으로 맡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맡고 있는 하나하나의 업무들을 말해요. We need to improve our operation.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operation이 불가산이죠. 전체 운영 구조, 큰 개념을 말해요. We manage operations in 5 different countries. 5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peration에 s를 붙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체들을 뜻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사이트를 하시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서둘러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팀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일관성은 놓치지 않으면서요. 현실적으로 AI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때는 사람을 대체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의사결정을 뒷받침해주는 보조 시스템으로 다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이런 역할 구분이 흐려지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가 어긋나게 되면서 서서히 혼란이 시작되게 됩니다.